59번째 조선왕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조선왕 다시 한번 볼까요? 조선왕 순서 제대로 외우라 그러셨죠. 세기별로 구분지어서 조선왕 순서 제대로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15세기 왕은 태정, 태세, 문단세, 애성에서 성종까지 해서 조선 전기 때 어느 정도 통치체제가 정비될 때 애성까지 해서 15세기. 연중인명선에서 연중인명한다 선한 사람을 해서 연중인명선에서 16세기 왕 연중인명선 이렇게 외우시고요. 광인효 현수까지 17세기는 광적인 효를 보이는 현숙이다. 그래서 광인효 현수까지 해서 17세기. 광인효 현숙이가 경영하는구나 해서 경영정에서 경영정 바르게 경영하는구나 해서 경영정에서 18세기. 19세기 무엇을 경영하느냐? 순헌철을 경영했다. 순헌철에서 19세기 구한말에 고순에서 고고한다 해서 고순해서 15, 16, 17, 18, 19세기 구한말까지 다 해서 왕순서 세기별로 정확히 암기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조선 전기하고 후기하고 구분 짓는 건 뭐라 그랬죠? 조선 전기가 있고 조선 후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분 짓는 거는 기본적으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 짓는다 그랬습니다. 왕순서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요. 조선 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의 세계 정책 3대 정책입니다. 해서 중농 억상에서 농업을 중요시하고요. 상업은 억제한다. 해서 중농 억상 정책, 그 다음에 숭유 억불 정책에서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불교 나라는 고려라 그랬죠. 조선은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 숭유 억불 해서 불교를 억제한다. 4대 교린 정책 나왔죠. 4대 중국에 대해서는 4대 하고요. 교린한다 해서 이웃닌자거든. 이웃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한다 해서 4대 교린 정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태조 이성계 업적 해서 보면 한복천삼 그렇습니다. 한복을 만드는 천을 샀다 해서 한복천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을 개창했죠.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한양천도 1394년, 그 다음에 경복궁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국을 하고 나서 나라를 세우고 나서 한양천도 경복궁 건립 순서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복천삼에서 한양천도 경복궁 건립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 그랬죠.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뭐냐면은 대리석에다가 천문도를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고 있어요. 현존. 대리석에다 천문도 하늘의 별들이 새겨놨다 그랬죠. 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현존하고 있다. 의흥상군부를 만들었다. 설치했다. 해서 한복천삼에서 태조 이성계 업적을 외우시는 겁니다. 나라를 세웠으니까 궁궐이 당연히 만들어질 거고요. 종묘사직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관할, 지방 관할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지방에 그 다음에 학교나 시장, 도로를 건설하게 된다. 맞는 표현으로 보십니다. 예전에 평양성에 고구려의 천문도를 새긴 석각이 있었다 해서 고구려에도 천문도가 있었다 그랬죠. 고구려의 천문도. 세월이 흘러 석각은 사라졌고 그것의 탁본조차 매우 희귀해져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데 왕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태조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천문도 탁본을 바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왕이 서운간의 명예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돌에 새기도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다. 해서 천문도를 석각 대리석이 새겼다 해서 현존한다 그랬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언제 거? 태조 때 거. 삼봉정도전 나왔죠. 삼봉정도전이 나왔네요.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의 브레인 역할을 한다 그랬죠. 군사 역할을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삼봉정도전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고려국사란 역사 사설을 조술했죠. 고려국사 역사책 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고려국사. 진도편찬 나왔죠. 진법서입니다. 진도편찬 진법서인데 여기에서 요동정보를 추진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 표전 문제에서 표전 문제로 명과 관계가 약화됐다 이렇게 나왔죠. 이 표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전문은 조선왕이 중국 황제 명나라 황제한테 바치는 문서예요. 외교 문서인데 명예 보낸 이 외교 문서가 무리하다고 정도전은 소환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표전문을 정도전이 만들었거든. 표전문을 만드는데 정도전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 소환을 요구하죠. 정도전이 열받았죠. 해서 요동정벌하자 명나라 정벌하자 해서 진법서를 만들고 진도편찬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삼봉정도전 그러죠. 그래서 삼봉정도전에서 삼봉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상중심 정치를 강조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불시잡변 나왔습니다. 불시잡변 불교죠. 불교. 석가모니를 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잡변이라고 해서 불교를 비판한 거죠. 그래서 불시잡변 나왔고요. 조선경국전은 뭐냐면은 정도전이 자, 사찬이라 그랬죠. 사적으로 만들어서 바친 이성계에게 바친 법전입니다. 그래서 조선경국전 이렇게 말을 하죠. 사찬이다.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바친 법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기리편 나왔죠. 그래서 유교 입장. 당연히 정도전은 재상정치고요. 유교학자입니다. 그래서 유교 입장에서 불교하고 도교를 비판했던 책 심기리편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문갑이 있습니다. 경제문갑에서 정도전의 정치철학서라고 나왔죠. 경제문갑에서 경자, 조리경자입니다. 조리할 때 있잖아요. 조리경자, 세상 이치정, 세상 이치를 구한다 해서 세상의 이치를 구해서 문갑에서 글로써 볼 수 있게 했다 해서 정도전의 정치철학서입니다. 경제문갑, 정치. 자, 조리경자다 보니까 세상 이치를 따졌다 그래서 정치철학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해서 군군신신 그렇죠. 해서 각자의 이치를 지켜라 해서 왕도 정치하에서 재상 중심 정치를 주장했다. 정도전 이렇게 잡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 국진표 산불조심 문제 김국진이 아시죠? 우리 개그맨 김국진 씨가 또 도움을 주시네요. 동명이인입니다. 해서 국진표 산불조심 문제 국진이가 만든 산불조심 문제라는 거죠. 해서 둠자 잡아서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직책은 재상 하나를 잘 뽑는 데 있다.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솔하여 만인을 다스리는 것이니 어우 굉장하죠. 그래서 또한 임금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다. 한결같지 않으니 재상은 임금의 아름다운 점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상의 역할이다 해서 재상 계속 재상 중심의 정치를 쭉 재상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쭉 나오잖아 해서 조선경국전 서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상 정치 재상 중심 정치를 주장했다 나오면 삼봉정도전의 업적을 묻는 겁니다. 같이 보시고요. 자, 태조 이성계 때 왕자은한이 일어나죠. 왕위 계승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서 왕자은한 1차 왕자은한이 일어납니다. 무인정사라고 그래요. 무인년에 일어났다 그래서 무인정사에서 태조 7년 때 일어나네요. 태조 7년 때 먼저 왕자은한을 보시려면 태조 아들들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태조에게는 자 먼저 한씨 자기의 본처가 있겠죠. 본처 한씨가 있습니다. 한씨가 있는데 이분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먼저 돌아가세요. 그때 그런데 이 한씨 밑에 소생이 아들 방원 이방원과 더불어서 한 6명 있죠. 이방원 등과 더불어서 6명 한씨 소생의 아들 6명이 있고요. 한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계비 강씨가 들어오죠. 그래서 계비 강씨 소생의 방번 방석에서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도전이 있다 그랬죠. 정도전이 가만히 보니까 이방원이가 똑똑하죠. 그런데 조금 독불장군 스타일이야 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재상 정치를 추구하기에는 이방원이를 세워서는 절대 안 되겠어. 그래서 정도전이 샤바샤바해서 방석이 또 특히 이성계가 방석이를 굉장히 예뻐해요. 그래서 방석이를 세자로 책봉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말 그대로 방석이를 세자 책봉하는데 굉장히 샤바샤바해서 기여하게 되는 거죠. 방원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열받죠. 자기가 한씨 소생 아들이 분명히 세자가 돼야 되는데 열받겠지 해서 자기들은 자 고려에서 조선을 세울 때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거든요. 근데 어린 방석이를 세자한테 안 쳤다잖아. 다음 왕위는 방석이 거가 되잖아. 열받겠죠 해서 방원이 사병들을 거느리고 와서 정도전과 방석이 방번이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정도전이 제거되는 거죠. 이게 1차 왕자은한이라 그랬죠. 정도전이 이때 제거된다 그랬죠. 정도전이 제거됐다. 자, 이방원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정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제거됨에 따라서 자기 앞에 거칠 것이 없죠. 해서 거칠 것이 없다. 자기 앞에 사람이 없다 해서 무인.
이렇게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1차 왕자는 나를 무인정사 그러거든. 1차 왕자는 아니라 주지 않고 그냥 무인정사라고 딱 사료를 줄 수가 있어요. 제시문을 무인정사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무인정사는 정도전인을 제거했구나. 앞에 거릴 게 없구나. 앞에 거릴 게 없겠구나 해서 무인정사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정정 보십니다. 정정에서 태종 이방원이 자기가 방번이하고 방석을 제거했잖아. 세자를 제거해버렸잖아. 책봉된 세자를 제거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또 세자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둘째 형인 정정을 말 그대로 왕위로 추대를 해주게 됩니다. 정정이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정정이 즉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경천도 나왔죠. 개경천도 한양에서 왕자가 난이 일어났잖아. 형제들끼리 난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정정은 개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평의사서를 의정부로 개편하기 시작했고 중추원이 폐지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의 주요 기관이었던 도평의사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중추원이 폐지됐다 그랬죠.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2차 왕자의 난. 이런 와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방원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잖아. 옆에서 박포가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자, 방가나 너도 방원이처럼 될 수 있다 해서 네가 네 형 물리쳐버려 이런 식으로 해서 박포가 이간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간이는 태조의 넷째 아들이죠. 그래서 방간이 이방원에게 도전했다가 제거당하는 사건 2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방간이 제거됐다 해서 이간 2차 난 때 방간이 제거됐자 해서 이간이죠. 이간해서 박포 이간질했기 때문에 박포가 이간질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간에서 2차 때는 방간이가 제거됐다더라. 1차 때는 방석이 제거됐다 그랬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거나 업소에 들어가면 먼저 1차적으로 방석을 깔아 뭉개는 게 정도잖아. 해서 1차 때 방석과 정도전이 제거됐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도전이 제거되다 보니까 앞에 거릴 킬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무인정사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2차 때 우리 계리 아시죠? 계리. 우리 무한도전에 계리 아저씨 나오던데 또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시네요. 그래서 계리의중, 계리의 생각이다. 계리의중에서 분명 동명이인이야. 그래서 계리의중에서 개경촌도 한다 그랬다. 그 다음에 2차 왕자난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의정부로 개편되기 시작했다. 중추원이 폐지됐다. 이렇게 보십니다. 태종의 업적 보십니다. 태종의 업적. 먼저 태종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사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왕이 됐잖아.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왕권 강화. 정정이 왕 2년 했죠. 2년 하고 나서 실질적인 권력자인 태종에게 동생아 네가 실질적인 권력자니까 네가 왕해라 해서 실질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해서 태종이 왕위 선양을 받게 되는 거죠. 왕권 강화 보십니다. 사병혁파 나오죠. 자기가 사병들 이끌고 가서 왕자난을 일으키고 자기 공신 세력들 다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사병혁파를 안 되겠어. 공신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기에게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권 강화책으로 해서 사병을 다 없애게 됩니다. 사병혁파. 그러면서 자기 반대 세력들인 공신 세력을 숙청하게 되는 거죠.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육조직계제 왕권 강화 측면에서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이렇게 나오죠. 육조직계제가 뭐냐 보자. 육조가 있죠. 육조는 집행기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부, 형부 쭉 나오잖아. 병부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육조 나왔죠. 그 육조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정부에 올려서 의정부에는 영의정,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죠. 그래서 재상들이 있죠. 그래서 재상들이 재가를 받아서 왕한테 올리는 게 정도죠. 정식인데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한테 올라간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바로 왕한테 보고한다 해서 육조직계제. 반대로 왕이 명령을 내릴 때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기관인 육조에 내린다. 그래서 의정부의 재상들이 권한이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왕권 강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조직계제에서 육조의 왕이 직접적으로 내린다. 집행부에 직접적으로 내린다. 해서 육조직계제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던 왕 태종, 그 다음에 세조 같이 나오는데 세조 때 조금 더 나와요.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의금부를 설치했다. 의금부 왕의 특별사법기관이죠.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사관원 최초 사관원이 이제 독립하게 될 때는 그 취지는 뭐냐면 공신 세력들 있죠. 대신 세력들에 대해서 대신 세력들이 잘못하면 왕한테 간언을 해라 해서 왕한테 일러라 해서 실질적으로 사관원이 독립시켜 준 겁니다. 처음에 취지는 해서 사관원의 독립은 왕권 강화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노비 변정 사업 있죠. 실질적으로 노비들은 공신 세력들의 사병 역할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노비 변정 사업을 해서 억울한 노비를 해방한다는 취지에서 노비들을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를 풀어주게 되면 사병들이 빠져나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적 측면이 있다 해서 노비 변정 사업. 도평의사사를 폐지했다. 도평의사사가 뭐였죠? 고려시대 때 고려 말에 폐해가 많았다 그랬죠. 고난이 집중됐다 그랬죠. 이걸 드디어 자 태종 이방원 때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게 됩니다. 한양 제천도가 있네요. 한양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양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왜 했을까요? 개경으로 가서 보니까 개경은 고려의 수도잖아. 고려의 수도다 보니까 아직은 그쪽에 고려의 세력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겠죠. 위협적이겠죠.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한양 천도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 해서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양 제천도. 창덕궁을 창건한다. 창덕궁 창건해서 창덕궁은 경복궁이 조선의 정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궁이라 그래요. 창덕궁. 다시 돌아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복궁에서 자기가 왕자의 난 많이 일으켰잖아요. 해서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해서 태종 이방원은 실질적으로 창덕궁을 세워놓고 나서 창덕궁에서 정사를 많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덕궁 창건. 사원 후 토지와 노비를 몰수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원. 자, 불교를 억제했다 그랬죠. 불교를 억제했기 때문에 사원에 있는 토지하고 노비를 몰수했다. 태종 이방원 때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외척 세력들을 척결했다. 외척 세력들. 자,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왕위를 물려줄 때는 기본적으로 외척 세력들 보니까 자기 처남들 민무구하고 민무질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권한을 많이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남 민무구와 민무질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처남들까지 다 사사해버리죠. 그래서 외척 세력 척결 민무구 민무질을 사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공이 찍 금관노도 한창 샀다 이렇게 나오죠. 사공이 찍 금관노를 사면 안 되는데 한창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공이 찍 금관노도 한창 사해서 왕권 강화책 먼저 하나 외워두실게요. 그래서 사공에서 사병혁파 공신세력 숙청 그다음에 육직 그래서 직계제를 실시했다.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의금부 설치했고요. 사관원 독립시켜줬다 그랬죠. 그 다음에 노비 변정 사업에서 노비 풀어줬고 도평의사사 폐지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양으로 제천도 하고 창덕궁 경복궁에서 살기 싫다. 창덕궁 만들자 해서 그 다음에 사원의 토지나 노비를 다 몰수시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 볼까요? 태종의 경제정책 봅니다. 양전사업입니다. 양전사업이 뭐냐? 우리가 양이 많다 적다 할 때 양자예요. 그 다음에 토지양에서 토지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토지 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얼마만큼 되느냐 해서 그거를 다시 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안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양안은 토지대장이게 되죠. 토지대장이겠죠. 해서 20년 단위로 양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양전사업 20년 단위. 과전의 하삼도 2급이 나옵니다. 과전법 실시했다 그랬죠. 과전법 실시했는데 과전이 세습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습되는 과전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쪽에 있는 과전으로만 부족해 해서 과전은 하삼도 2급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저화를 재발행했다. 저화는 공양왕 때 발행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 사성서에서 저화를 재발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회정책 볼게요. 사회정책까지 쭉 해서 한꺼번에 나중에 두 문자 다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사회정책, 불교 정파를 오교 양정으로 정리했다. 불교 정파, 억불정책을 쓴다 그랬잖아. 해서 불교 정파를 오교 양정으로 정리했다. 언제? 태종 때 이렇게 보시고요. 호패법을 실시했다. 호패법. 16세 이상은 모든 남자에게 호패를 채우게 되는 거죠.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16세 이상 남자들은 역을 지잖아. 군역 의무, 그 다음에 병역 의무, 그 다음에 요역 의무를 지게 되죠. 해서 얘네들을 잡고 있어야 돼. 도망가면 안 돼. 해서 호패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패법 실시 태종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과부 제가 금지합니다. 과부 제가 금지가 이제 태종 때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자, 성리학적 유교 사상이 들어왔다 그랬죠. 해서 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적 유교 사상 이렇게 말을 하죠. 해서 성리학적 유교 사상에서는 가부장제 사회, 가부장적 사회라 그랬죠. 그래서 가부장적 사회의 일환으로 일부 종사, 여자들은 일부 종사해라. 한 남자만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부가 제가하는 것을 금지시켜 줍니다. 언제부터? 태종 때 경국대전에, 말 그대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까지 과부제가 금지가 실리는데 언제냐? 성종 때 실리게 됩니다. 신문고를 설치했다 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라 해서 신문고 땅땅땅 차려서 신문고 설치했다 그랬습니다. 신문고는 자, 왕의 특별기관인 신문고 설치하면 왕이 그걸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의금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상관하고 자기 상관하고 주인은 고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신문고는 태종 때 설치했고요. 자, 폭군인 연산군 때 폭군이니까 연산군이 나왔죠. 폭군이니까 국민의 말을 듣지 않겠지 해서 신문고를 폐지하게 됩니다. 자, 성군이라 뜻하는 자 영정조 때 18세기 때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조의 업적에 다시 신문고 부활 이렇게 나옵니다. 공도정책 써가지고요. 자, 섬주민,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본토로 들어와라 해서 공도정책 태종 때 실시했던 걸로 나옵니다. 서얼차대법 나오죠. 서얼차대법, 서얼들을, 자, 서얼들을 차별해라. 서얼차별해라. 이게 서얼차대법이거든. 자기도 이 서얼한테 한번 당할 뻔했죠. 왕위를 뺏길 뻔했잖아. 계모 아들. 서얼들이 말 그대로 계모의 아들들 아니냐. 둘째 부인의 아들들 해서 계모 아들한테 자기가 왕위를 뺏길 뻔했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얼들을 차대해라, 차별해라 해서 서얼차대법을 만들게 됩니다. 문화시책 나왔네요. 문화시책 보면은 혼일강리 역대 구도로 혼일강리도 나왔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에서 동양에서 최고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크게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양 최고 지도, 혼일강리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주자소를 설치해서 계미자를 찍었다 해서 활자 주자하는 게 말 그대로 계미자라는 활자를 만들었다 습니다. 계미자, 그 다음에 법전을 만들었어요. 법전, 온육전, 서국전에서 육자 돌림해서 온육전, 서국전을 편찬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방금까지 봤던 거를 두음절 한꺼번에 잡으시는 거예요. 두음절 한꺼번에 외워보십니다. 해서 오양호양이 과부 육신들이 오양호양이 과부인데 오양호양 과부 육신들이 공을 사서 저와 혼신 차주게 해주세요. 하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도 사서 저와 혼신 차주게 하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양 하면은 자 오양은 오교양정 나왔죠. 그래서 오교양정에다 오교양정으로 불교 종파를 자 종파를 정리했다 그랬죠. 오교양정 불교종파 정리, 그 다음에 호패법 실시, 양전사업 했다 그랬죠. 그래서 호패법과 양전사업에서 국가재정을 확보했고요. 과부 제가 금지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육자 돌린 것, 온육전, 속육전, 그 다음에 신문고 나왔죠. 그 다음에 공도정책 나왔다 그랬죠. 사섬서에서 저화 만들었고요. 네, 혼일강리도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권, 공신들을 다 억제하고 육조직계제 실시하면서 신권을 억제했다. 그 다음에 서울차대법, 서울차대법, 그 다음에 주자소에서 계미자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삼도로 과저지 이전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급됐다. 의정부 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기속시켰다 해서 육조에 기속시켰다.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처음에 왕은 의정부 고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었지만 신중하게 여겨서 서두르지 않았는데 이때 이르러 단행하였다 해서 의정부가 간장한 것은 자, 육조직계제를 실시함으로써 의정부가 간장하는 것은 4대 문서와 중재수 심의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세종 들어갈게요. 세종.